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 여사 40 총선 공천 개입이라는 단독 보도를 냈는데 충격적이에요. 김영선 의원 아시죠? 수돗물 먹는 걸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수돗물을 7번이나 먹는 그 장면, 경악을 금치 못했던 바로 그 장면을 연출했던 김영선 의원입니다. 김영선 의원, 이 양반이 창원이 지역구인데 옮겨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총선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주장.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한 데다 이들 중 한 명은 면책 특권이 부여된 자리에서 이를 밝힐 의사도 있다고 전했다. 자,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할 것을 요청을 했어. 익명 요청한 A 의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김건희가 김영선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김건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등의 제안을 했다. 민생 토론에 오지게 했죠. 지난 총선 기간에 지역 돌면서 그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들의 공약과 싱크로율 100%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예산을 제출했잖아요. 내년 예산이 나왔는데 민생 토론회에서 공약했던 거 있죠. 지역 돌아다니면서 얼마 여기다 하겠다 막 수백조 썼잖아요. 내년 예산에 없어. 내년 예산에 그래서 물어봤단 말이야. 아니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거 예산 어떻게 잡혀 있냐? 안 모았는데요. 입만 열면 구라. 입만 열면 구라고. 자, 지금 김건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건 이 민생 토론회가 총선 개입이다라는 강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A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컷오프되며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선이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김영선이 내게 직접 보여줬다. 자, 김영선이요. 원래 창원에서 오선을 했냐? 그렇지 않아요. 비례했다가 일산에서 지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창원에 보궐선거로 들어갑니다. 보궐선거에 누가 넣어줬냐? 이게 김건희 쪽 힘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의 공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공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2대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명분으로 지역구였던 창원을 떠나 경남 김해 갑으로 도전장을 던졌지만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국회를 떠났다. 컷오프 됐어요. 자, 김건희가 창원에서 김해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김해에서 컷오프가 됐어. 자, 컷오프는 누가 시켰지? 한동훈이 시켰습니다. 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야기가. 예. 자, 이에 대해 A 의원은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것이다. 화가 난 김영선이 탈당까지 생각했다. 김건희가 김해로 가달라라고 했고 대통령하고 맞춤형 공약까지도 만들어 줄게. 그래서 김해로 갔는데 경선조차 못 해보고 잘라버렸어. 누가? 한동훈이. 이 동네 아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끌시끌했더만. 장난이 아니야. B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B 의원 주장도 A 의원과 일치하는데 B 의원은 2월 말경 지방모처에서 MC를 만났다. M모씨. 근데 이게 그 장성철이라는 분 유명하죠. 장성철이라는 분이 실명을 깠어요. 명태균. 검색을 해보니까 김영선하고 자주 붙어 다니던 사람입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라는 실명을 깠더라고요. 장성철이라는 양반이. 근데 이분이 또 무속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주식회사 좋은 날 대표라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창원 쪽에는 나름대로 방구 좀 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기사도 쭉 막 나와요. 창원 지역에서 뭐 멘토를 한다 뭐 한다 이럴 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기사도 꽤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꽤나 유명한 사람이다.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건데 이 B 의원이 이 M모씨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 자리에서 이 양반이
캡처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자기한테 보여주더라. 텔레그램 메시지는 김건희와 김영선이 주고받은 것이라고 말하더라. 엠모 씨는 창원을 기반으로 경남은 물론 중앙에도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정치인들은 많이 아는 김종인, 신성범, 박완수, 함성득 이런 사람들하고도 가까운 사이다. 영향이 좀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자, 엠모 씨는 당시 김영선 의원을 돕고 있었으며 이는 복수의 김영선 참모진을 통해 확인이 됐다. 자, A 의원과 B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아직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데 대해서 김영선이 사실을 밝혀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당사자인 김영선의 양해와 용기 없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난처함을 드러냈다. 다만 A 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공개 증언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뉴스토마토는 추가 확인을 위해서 김건희와 대통령실에 반론 요청을 했어요. 답이 없더라. 김영선은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인 나와 조혜진 의원이 험지인 김해로 갔던 거 내가 낙동강 벨트 전선에 가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했다. 김건희가 경남 현지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엠모 씨 역시 격앙된 목소리로 김영선을 도와준 것은 문제가 아니다. 딱 잘라 말해 헛소문이다. 총선 관련된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선 의원의 참모였던 C씨는 터질 게 터졌다며 긴 한숨을 지었다. 엠모 씨, 명태균이라는 분의 이름이 거론되자 다른 의원들도 얽혀있다.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봤다. 다 잊고 살고 싶다. 심경이 복잡하다.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 지난 총선 때 김건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은 전말을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 D씨는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들도 모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실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양반만 가지고 있을까? 뉴스토마토가 이거를 보도할 때 증거 없이 보도를 했을까? 얼마 전에 장성철이라는 분이 창원에 꿈을 꿨는데 점을 봤나 그랬는데 뭐라 그래,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점을 봤는데 이게 뭐 앞뒤가 좀 안 맞아. 근데 창원에 먹구름이 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게 뭘까 했는데 이거였어. 그러니까 저쪽 동네 국민의힘 쪽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유명한 소문이었어요. 대통령실 김 여사가 공천 개입, 컷오프 됐는데 무슨 컷오프 됐으면 공천 개입 아니야? 제안한 것만으로도 죄예요. 선거법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개입하면 안 돼. 추천하거나 뭐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죄예요. 박근혜 그걸로 3년 9년 2년 7형 받았습니다. 누가 집어넣었어? 윤석열이 집어넣었어요. 컷오프 됐는데 무슨, 이건 어떻게 보면 간접 시인 아니에요? 했는데 근데 컷오프 됐잖아. 뭐가 문제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간접 시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특검할 것 해야지. 이건 감옥 100% 감옥인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단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실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젠가 말씀드렸어요. 김건희 관련된 거 터진다. 이 양반 참지 못하거든. 직접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명수 기사와 통화 내용 봐봐요. 네. 그리고 최재형 목사랑 카톡 대화 나누는 거 보세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 보면 못 참아.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이미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고 있고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여기저기에 막 흘려져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정권 힘이 떨어졌다 싶으면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터져버리네. 그것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레임덕도 이런 심각한 레임덕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 여사의 당무 개입,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총선 당시 윤석열이 전국에서 민생토론회를 열며 지역별 공약을 쏟아낸 것도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기 위한 점이 명백해졌고 이는 곧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설득한 거 딱 걸렸지. 뭐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준석이
선의의 조언일 수도. 갑자기 이준석이 김건희 편을 들어? 이것도 골 때리인데. 자, 이준석이 공천 개입이 아니라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다. 관점에 따라 관여나 개입이 아닌 조언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게. 개혁신당도 제보를 들은 바 있어. 이 제보는 완결성이 떨어진다. 김 여사가 창원을에 꽂고 싶어 한다는 인사를 꽂지 못했다. 완결성이 있으려면 김영선 전 의원을 몰아내고 김건희의 의중대로 공천을 해야 했다. 김 여사의 의중대로 공천을 해야 했다.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으로 미수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 아 다르고 다른 걸 수도 있는 것. 김 여사가 김영선에게 다른 사람이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경쟁해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는 것인데, 아니 김건희가 왜 선의의 조언을 처하고 앉아있냐고. 그걸 개입으로 보면 개입으로 보이는 것이다. 개입이지 그게. 이씨. 이준석은 왜 김건희를 살짝 쉴드를 치는 걸까? 이 인간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빼박 허위사실 유포가 지금 걸려있거든요. 그래서인가? 하여튼 자, 그러면 창원에 누굴 꽂으려고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도 알아야지. 그게 누구냐면 바로 김상민 전 검사, 현직 총선 출마 논란을 일으켰던 김상민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 8월 29일자 기사인데 국정원장 특보로 임명을 해줬어. 자리를 하나 또 줬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챙겨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창원에 공천이 제대로 안 됐으니 특보 자리라도 하나 준 거예요. 그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 출마 선언에서 논란이 됐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국정원장 특보에 임명이 됐다. 이 사람 뭐냐면 현직 검사인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혀서 논란이 됐고요. 좌천당하고 막 이랬어요. 검찰에서도 문제가 돼서. 네? 김상민 부장검사 등 법무부의 중징계 청구 이런 기사가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 자, 이 사람이 뭐 했냐? 기억나실 겁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라는 문자를 쫙 창원 쪽에다 살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현직 검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총선 출마, 공직을 관두고 출마를 해야 되는데 검사 신분을 가지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이 엄청 됐었어. 예. 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김영선은 왜 부인을 할까? 일단 보궐선거로 창원에서 당선이 됩니다. 공천을 누가 했느냐? 이때 이준석이 당대표 시절인데 이때 공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 공천 관련돼서 자기가 카드를 까면 보궐선거, 창원에 나갔던 보궐선거 공천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게 자기에게 무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김영선에게 김건희와 나눈 이 대화 자체가 내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 나한테도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리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김영선이 좀 쉴드를 쳐주면서 자리 한 자리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김상민을 창원으로 꽂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현직 검사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김건희가 창원에 내 사람이 내려가야 되니까 김해로 좀 옮겨달라. 대통령하고 지역 맞춤 공약까지도 준비해 줄 테니.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컷오프 당했습니다. 김상민이 컷오프 당했어요. 그리고 김영선도 컷오프 당했어요. 누가 컷오프 했냐? 한동훈이 한 거예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었잖아. 우와. 자, 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는요, 약속 대련을 한 게 아니야. 진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왜 흘러나왔냐? 한동훈 지금 쫄 반바지 대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 버리면 한동훈은 공정한 공천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동훈에게 막강한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동훈의 힘이 쫙 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몰락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나왔을까? 한동훈이 쥐고 있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박살나던 말들, 이놈들은요, 자기 권력 다툼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내부 고발이 일어났잖아. 지금 타이밍에 왜 하필 레임덕도 레임덕이지만 한동훈이 궁지에 몰려서 이쪽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래서 김영선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면 수돗물을 마시고 바닷물을 마신 그 경력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해수부 장관을 시키면 된다. 전문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매불쇼에서. 뭐라 그러더라? 수자원공사는 민물이라서 안 된대. 최강욱 전 의원이 수자원공사 자리는 민물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는 안 맞고 해수부 장관이 맞다고. 자, 지금 이거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김건희가 총선에 개입했다. 자, 그렇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김건희가 총선인데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니?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은 김상민 저 하나일까? 김영선 저 하나일까? 하나일까요? 호호. 이거 줄줄이 터질 거예요, 이제. 다들 쥐고 있다니까, 지금. 예. 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언제까지? 이제 의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보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할 것이고 10월 국정조사 때, 국정감사 때, 10월 국감 때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이거를 터트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쥐고 있었던 걸 국회의원이 얘기한 걸 팩트 체크하는 척하면서 쓰기 시작할 거다. 못 막는다. 그리고 10월 16일, 제가 어제 10월 26일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 그 결과에 따라서 판이 완전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급해. 대통령실도 급해요. 바로 입장을 냈죠.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개입이냐. 공천이 안 됐다고 개입을 안 한 건 아니야. 심각한 일이 터진 겁니다. 와, 빨리 흘러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 뭔가 이걸 덮기 위해서 김혜경 여사 소환하고 뭐하고 무리수를 좀 던질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민심이 흔들리지 않아. 이제 시작입니다.